오늘은 만주 횡단철도를 타고 중국의 국경도시 만주리를 넘어 러시아의 국경도시 자바이칼스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저TV 개국기념 프로젝트,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온고지신. 지난 시간은 북경역에서 만주 횡단철도를 타고 열차의 외부와 내부 모습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열차에서 보낸 다소 무료했던 긴 시간 끝에 오늘은 드디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반드시 비행기나 배를 타야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과 러시아에만 와도 아시아 유럽 대륙에 붙어있는 수많은 나라를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열차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고 또 그 과정은 어떤지 바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두시면 계속되는 여정을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30분. 이틀 전 밤 11시에 북경역을 떠난 열차는 러시아에 가기 전 중국의 마지막 도시인 만주리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두 나라 이상의 국경이 지나는 인근 도시에는 언제나 복잡한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고대에는 흉노,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부족들이 살던 곳이었고 20세기 초 러시아가 건설한 동청철도가 이 일대를 지나게 되면서 철도를 비롯한 이 지역을 놓고 러시아,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쟁탈전이 벌어졌는데요. 철도를 건설할 당시에는 만주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주로 정착해 있어서 이 정류장의 이름을 만주리아라고 지은 것이 오늘날의 도시 이름인 만주리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 침략기 때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잠시 점령했다가 현재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요한 수출입 통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차는 이 국경 도시에 약 2시간 정도 정차하는데요. 그 사이에 승객들은 열차 내에서 출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여권을 걷어간 뒤 전부 하차해야 하는데요. 열차 내부에 실린 짐 검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행히 짐을 꺼냈다가 다시 싣는 불편함은 없어서 좋네요. 역 밖으로 나갈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기차역에는 가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매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국경도시는 보통 그 규모가 작은 곳들이 많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만주리의 규모에서 대륙의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같은 기차에 타고 있던 중국어를 잘하는 한 프랑스인 친구를 만나서 잠시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你好，先生。你好，你是从哪国来的？我是法国人。哦，法国人。你到哪儿去了？我去那个 Irkutsk。伊尔库茨克。对。哦，你到伊尔库茨干嘛？玩去了。玩去啊？对。住在北京，我在北京生活的。啊，是吗？啊，北京和隔壁的俄罗斯。对。啊，厉害。然后另外一部是 Yekaterinburg， 还有一个彼得堡，还有一个莫斯科。啊，最终的目的地是莫斯科是吧？是的。啊，然后到法国去呢？然后到法国去。哦，厉害。啊，回家是吧？对。啊，好的，谢谢。Bonjour， je vous souhaite bon voyage et bonne route avec le Transsibérien。啊，这是什么意思？就是祝大家就是一路顺风，然后坐这个车。谢谢你，谢谢你采访，拜拜，拜拜。 이제 열차는 국경선을 넘기 위해 광활한 만주벌판 위를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만주리, 만주 횡단철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벌판. 우리에게 있어 이 만주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노래 가사에도 등장을 하고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은 걸까요? 만주라는 이름의 어원은 다양한 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 지역 일대에 역사적으로 얽힌 일이 참 많은데요. 멀게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속해 있는 곳이고, 가깝게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이 지역 일대를 동북삼성이라 부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만주로 기억되는 곳,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묻혀 있지만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곳. 그럼 만주벌판을 지나 국경선을 넘어 이제 러시아의 국경 도시 자바이칼스크로 향합니다. 드디어 러시아의 국경 도시 자바이칼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4시간 정도 정차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다림이 결코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했을 때의 동력기차는 이미 러시아의 동력기차로 바뀌었네요. 표준궤를 쓰는 중국과는 달리 광궤를 쓰는 러시아의 철도를 달리려면 반드시 열차의 바퀴 폭도 바꿔줘야 하는데요. 아래 선로를 잠깐 보시면 왼쪽부터 현재 2, 4번 선로에 놓인 표준궤를 1, 3번인 러시아용 광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선로의 폭에 따라 열차 바퀴가 자동으로 바뀌면 참 편리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구간에서는 열차를 들어올린 후 바퀴폭을 바꿔야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차역 내에도 식당이나 휴게실이 있지만 다행히도 여기서는 역 밖으로 나가 마을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마을을 거닐며 은행에서 러시아 돈으로 환전도 할 수 있고 상점이나 식당에 들러 기차에서 먹을 식량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키릴 문자를 읽을 줄 모르니 뭘 파는 곳인지 일단 눈치껏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팔고요. 또 다양한 자파류도 판매하고 있네요. 저는 일단 허기를 달래줄 빵 하나를 사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볍게 걷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7월 말의 한낮인데 태양은 좀 뜨겁지만 북경만큼 덥진 않았습니다. 마을 한 곳에는 동상도 서 있었고요. 그리고 새끼 고양이가 다가와서 저희 길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는 걸 보니 길고양이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기차 타러 가야 할 시간이라 아쉽게도 양이와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제 마을에서 다시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동청철도 시절에 다녔을 법한 오래된 동력기차도 전시되어 있군요.
이제 광괴로 바꾼 러시아 열차의 완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가 표준계를 사용 중이지만 러시아나 몽골 등의 국가에서는 광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철도 건설 당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궤도의 폭을 바꿔놓았다지만 사실 러시아처럼 엄청나게 긴 구간에 무거운 자원들을 싣고 오랜 시간 달려야 하는 곳에서는 광괴가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열차 바퀴도 광괴로 갈아 끼웠으니 이제는 다음 목적지인 치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죠. 다음 편은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부에 위치한 자바이칼 지방의 중심 도시 치타에서 역사문화 여행이 계속되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주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